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였는데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변곡점을 하방 이탈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장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여러 시그널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트럼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고 때때로 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기도 하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일정 부분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를 일정 부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다시 중국과 식용유 등 일부 무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 안심을 줬는데요. 연설을 통해서 고용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고용 위축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내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슈에 묻히면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셸 보만 연준 부의장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CME 패드워 추출상으로도 연내에 두 번 50bp 인하 가능성이 93.5%로 아주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 대규모로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3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3억 2,600만 달러 이상 순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2거래일 연속 순유출입니다. 이더리움은 조금 더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이면서 이틀 연속으로 크게 순유출이 일어났고 특히 13일 기준으로는 4억 2천만 달러 이상 순유출이 되면서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순유출이 크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실현 가격을 하방 이탈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강세에서 약세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점검해보고 과연 이 국면들을 타개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시그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강세장 인덱스인데요. 이 지표가 종합적으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0을 찍으면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나 했는데 트럼프 이슈로 인한 대규모 청산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20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세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강세장 인덱스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명목 수요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목 수요는 비트코인의 현물 수요를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현물 수요가 위축 국면을 보인다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이 명목 수요 지표는 30일 기준으로 11만 1000BTC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4월 이후로는 가장 큰 폭의 수축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7월을 경계로 해서 잠시 음수 영역에 있었지만 이때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볼 수 있죠. 4월 달에 상호 관세가 발표돼서 큰 폭으로 위축이 일어났던 그 이후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물 수요가 10월 10일에 있었던 큰 폭락 이전 10월 8일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그 폭이 가격 하락과 함께 크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시장이 수요 위축과 약세 모멘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변곡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자주 강조드리는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입니다. 온체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4월 이후에 몇 차례 테스트를 거쳐왔는데 이번에도 또 하방 이탈해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113.6K, 정확하게는 11만 3,64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강세 전환과 약세 유지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트레이더 온체인 실현 가격도 하방 이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구간은 115.5K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과 더불어서 이 가격을 상방 돌파했을 때 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이더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단기 강세 전환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곡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체인 지표가 약세 국면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리스크 인덱스입니다. 이 리스크 인덱스가 10월 10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하던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리스크 정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즉 추세 반전 위험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인덱스가 흔들릴 정도의 매도 강도가 아니었고 특히 중요한 주체들의 항복 시그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유지가 되면서 주요 주체들은 계속해서 주요 국면에서 바이드립 전략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상승 구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선물 시장 지표들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볼 지표는 펀딩 레이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 레이트가 중립 수준으로 다시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조정 국면을 겪고서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과열이 해소되고 건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결제 악동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레버리지 청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레버리지가 리셋됐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국면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이 최근 90일 변화로 봤을 때 음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디레버리징, 즉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축소하고 청산이 늘어나고 투기적 활동이 냉각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 디레버리징 구간이 나타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구조를 가져가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이 10월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디레버리징 구간은 조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상승장을 준비하는 마지막 발판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주요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다시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했던 구간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요도 크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다시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32억 달러가 빠르게 유입이 됐는데 한 달 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동성 증가 중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중에서는 아마 이 소식이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역사상 모든 정부가 가짜 법정 화폐를 발행했지만 에너지는 위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했습니다. 이 머스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왔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가 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이 포스팅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 부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이 일어나고 있는 정황들을 한번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공화당이 401k 퇴직연금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한 것을 법제화하는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공식적으로 401k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채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CEO가 비트코인 매수를 고려 중인 국부펀드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 데는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부펀드가 스트래티지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을 더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흐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락 CEO가 블랙락의 자체 상품을 토큰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리 핑크 CEO는 전통 금융의 핵심 리더 중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장의 흐름들, 시대의 변화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단기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대규모 청산으로 비트코인의 매수 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K33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는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산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고 뭔가 상승의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이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조정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117K를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핵심적인 저항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짐 크레이머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암호화폐 투자금을 빼서 실물 경제 주식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인간 지표상 짐 크레이머는 짐방꿀이라고 불리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꿀반다의 약자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커뮤니티에서는 암호화폐 상승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 CB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작은 개인 투자자들인 주황색도 매집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다 강하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전체적인 주문량은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가격이 급락하던 이 구간에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바이드딥 전략을 강하게 이어갔는데요. 이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전체적인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기관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장표를 캡처했던 시점에서는 113.4K 부근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또 113K를 하회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드렸듯이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는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도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두 가지 중요한 실현 가격을 하회하면서 온체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기술적인 관점인데요. 어제 52평선과 122평선을 회복을 하면서 상승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다시 하루 사이에 큰 변동폭을 보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두 가지 주요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평선까지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평선들을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청산을 통해서 또 빠르게 반등을 했을 때는 이 이평선을 하나씩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22평선까지 넘어설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동력들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재 MACD 상으로도 약세 국면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RSI가 50에서 하회를 하면서 조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곡점을 넘어서기 전까지의 상승은 다시 조정 국면으로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포지션은 113.6K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빠르게 청산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도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황을 통해서는 전체적인 흐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더 디테일한 투자 전략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약세 국면으로 일시적으로 전환을 했고 시장이 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장이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약세 국면들이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순식간에 강세 국면으로 전환할지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서 대응 전략들 이어가시고 굳건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